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매일 라이브 방송으로만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코레일 면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만 보고 싶은 코레일 면접 준비 전략,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좌라는 측면보다도 편안하게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코레일 면접 준비 전략 미리 보기, 저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이 면접 유형과 어떻게 이 면접이 진행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코레일 면접에서 진행되는 자기소개, 그리고 이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에서 각각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 면접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코레일 면접 유형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후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정보를 좀 이렇게 수집을 잘 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대1 다대1로 진행이 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면접관이 3명이고 여러분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압박을 좀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이름을 이야기한다든지 여러분들의 학교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좀 이렇게 암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스터디 준비하실 때 연습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면접을 보기 전에 코레일 같은 경우에 상황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 면접과 관련된 지시문이 여러분들이 면접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 좀 주어진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각각의 이 면접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좀 당부사항은 실제 코레일이 여러분들 뭐 면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0분에서 12분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평생을 그동안 준비해온 게 있는데 가가지고 10분 만에 본인을 좀 증명하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 자체가 10분에서 12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코레일의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여러분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간결하게 여러분의 역량을 증명하는 그러한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좀 자기소개를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자기소개하면 뭐 이미 다른 회사 면접을 보던가 아니면 여러분 스터디 하시면서 많이 준비를 좀 해주실 거라고 제 믿는데 몇 가지 좀 주의사항만 좀 전달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간 엄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우리 자기소개하면 1분 정도로 준비하지만 실제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다소 좀 뭐랄까 그 버퍼링이 걸리는 시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여유 있게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방에 절대 합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를 잘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뭔가를 좀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기소개에서 여러분들은 면접관에게 굉장히 신뢰성 있는 지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 코레일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경험 면접, 그 다음에 경험 면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말 그대로 상황 면접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역량, 능력을 좀 평가하게 될 텐데요. 좀 구조화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는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자기소개부터 굉장히 좀 외워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평가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컨텐츠에 대한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 이 경험 면접에서 진행되는 그런 다양한 질문에서 좀 더 압박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좀 불필요한 질문을 많이 좀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기소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준비하시고 한 일주일에서 한 5일 정도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입에 굉장히 익숙하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소개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지원 직무에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혹은 코레일에 입사했을 때 그런 조직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키워드를 잡겠죠. 근데 키워드는 대부분 이 직무 수행 능력 혹은 이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하나 잡으실 것 같은데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해당 키워드를 너무 잘한다라는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기보다도 과거에 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했거나 혹은 내가 좀 잘못 생각해서 어떠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깨닫고 말 그대로 그 이후에 해당 키워드를 정말로 잘 발휘함으로써 내가 이제 그걸 나의 강점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평가자는 여러분들에게 이 친구는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라 못하다가 잘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거짓말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처음엔 못했지만 이제 잘한다라는 방식, 그리고 전달 이 측면에서 즉 비언어적 요소에서는 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느냐.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호흡이 굉장히 안정된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외운 사람들은 호흡이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빨리 외우다 보니까 빨리 얘기하려고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익숙함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면접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 경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업에서 진행하는 인성 면접과 유사한 부분은 뭐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는 인성 면접에서 진행되는 단답형 형태의 이 면접이 아니고 이 구조와 역량 면접으로 진행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해당 질문에 답변을 했을 때 면접관이 그 해당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즉 꼬리 물기식 형태의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출제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지원 직무의 역할과 이를 위해 우리 지원자가 쌓은 노력은 무엇이냐, 아마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내용과 좀 유사한 항목인데, 이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그 직무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직무 수행 내용과 그 다음에 직무 필요 지식, 필요 기술, 그 다음에 관련 경험 등이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쌓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입사 후에 지원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와 해당 직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식, 스킬, 관련 경험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래 이제 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이러한 직업기초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면접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평가하는 거냐? 당연히 이제 조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레일이 추구하는 사업 목표,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경영 이해 능력 외에도 직무 이해 능력도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우리 지원자 팀 활동을 진행할 때 갈등 해결 경험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어떤 어려움 극복한 경험이 있느냐, 뭐 이와 관련된 질문들은 다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특히 필요한 그러한 직업기초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좀 시간이 좀 많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면접관이 좀 잘 들어줍니다, 웬만하면.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 경험 면접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거 5분밖에 없거든요. 5분이면 사실 질문이 많아야 4개, 5개예요. 보통은 한 3개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른 질문을 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평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행동지표를 명확하게 간결하게 드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들 면접을 좀 진행했을 때 좀 두갈식으로 답변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데, 팀 활동 시 팀원과의 갈등 상황 해결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이 경험은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 관리와 해당되는 이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땡땡 경험에서 팀원 간의 목표 불일치로 인한 갈등 상황 발생 시 이견 차이를 존중하고 근본적인 니즈를 상황을 확인한 후에 또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말 그대로 어떠어떠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답변한 이 예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말 그대로 어떤 목표였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견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문장 안에는 평가자가 평가해야 되는 주요 행동 지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최소한 이 대인관계 능력 갈등 관리 지표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했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호적인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분명히 면접관은 추가 질문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목표 간의 불일치였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모전 나가는데 나는 1등을 하고 싶은데 팀원들은 그냥 입상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갈등이 발생한 거거든요. 갈등 상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표에 대한 불일치 혹은 역할에 대한 불일치 아니면 방법에 대한 불일치, 책임에 대한 불일치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이 만약 목표 불일치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전 1등을 하고 싶었는데 주변 팀원들은 말 그대로 장려상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면접관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지원자는 그 근본적인 니즈 상황, 타인이 왜 장려상을 요구하는지 그 근본적인 니즈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 표면적으로 이 친구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장려상 정도로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 친구와 친한 다른 동료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친구도 1등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좀 자신감도 조금 부족하고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높게 목표를 잡았을 때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서 팀원들이 좀 좌절해서 다음 공모전에 나갈 때 좀 지장이 있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질문과 그 다음에 타인을 통해서 해당 당사자가 어떠한 니즈를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 두 가지 행동 지표만 이야기하셔도 여러분들 갈등 관리에서 이제 근본적인 니즈 상황 확인을 위한 행동 지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평가자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갈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 지표를 발휘하여 말 그대로 어떤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일단 얘기를 해주시고 그 추가 질문을 받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면접 답변을 전개해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레일의 상황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상황 면접 이게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딱 받아보면 좀 분명 어려울 수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황 면접에 대한 부분은 일단 조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좀 중점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면접 형태인데요. 과거에 혹은 다른 회사에서 진행하는 PT 면접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T 면접처럼 어떤 지시문이 주어지고 그걸 이제 작성해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코레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PT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필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컨텐츠를 필기하고 여러분들 어떠한 이 뒤에 자료 없이 바로 이제 면접관한테 발표를 좀 진행하는 건데, 일단 사전 준비 시간은 10분을 좀 줍니다. 그 다음 발표는 이제 5분 이내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발표 5분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 저 이내입니다. 제가 오타를 좀 쳤네요. 제가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막 입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옆에 PPT 장표를 만들어서 그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제 공채기관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대한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정보를 이번에 여러분들은 좀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좀 잡고 있어서 이런 작은 오타들은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발표 시 필기한 내용 참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필기를 할 수 있게 해서 그걸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그 필기한 내용에 의존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 컨택 자체가 이제 종이로 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레일 및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업무 환경이 좀 주어지고, 그러한 업무 환경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출제 범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레일의 어떠한 열차 상품을 좀 홍보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코레일과 연계해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뭐 상사가 어떤 긴박한 요구 상황을 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약간 그걸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그럼 우리 지원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한 과제가 주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레일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지원 직무 수행 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말 그대로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답변이 가겠죠. 그럼 어떤 부분에 착안해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뭐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이해 능력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코레일의 비전, 코레일의 목표, 중점 사업 목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상황 면접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는 분명히 코레일의 사업 목표 혹은 비전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해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발표를 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조직 이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직무 이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경영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난 좀 면접에서도 뭐 이제 말 그대로 가이드 상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공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라고 한다면 뭐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뭐 엄청 많이 들어. 그런 거 사실은 기업에서 그 못하는 이유가 그 뭐 저기 뭐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효율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고객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일차적인 답변이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 좀 조직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 문제 해결 능력은 하위 능력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사고력,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처리 능력인데, 특히나 이 사고력적인 측면에서 이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와 그리고 비판적 사고 혹은 전략적 사고,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면접을 앞둬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과연 이 주어진 문제의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거기서부터 좋은 답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문제의 원인 파악은 간과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은 절대 좋은 평가, 이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고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고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인관계 능력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 자체는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라든지 특히 이제 고객 서비스 마인드, 그 다음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한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사소통 능력에는 크게 5가지 하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청,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러한 상황 면접이라든지 이런 지시문이 주어졌을 때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 지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안 답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한다? 문서 이해 능력이 떨어지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풀기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이 지시문에 있는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다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오답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건 상관이 없는데, 전혀 다른 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문서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시문의 내용을 정말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준비한 답안을 이 발표 시간 내에 이 면접장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적으로 답변, 논리적인 답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은가, 이제 몇 가지 샘플을 좀 이제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외부의 사례 혹은 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이러한 아이디어가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입사 후에 좀 더 회사 상황을 감안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주장, 이유, 사례, 재주장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방법이 좀 더 고수의 냄새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죠.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이 주장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효율성이 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주장을 폈고 입사 후에 블라블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발표를 하시게 되면 평가자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주장이 나왔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유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다? 경영이의 능력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경영이의 능력을 반드시 감안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답변을 풀로 한번 해볼게요. 수험번호 땡땡땡입니다. 저는 어떠한 지시문과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 가지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코레일의 추구하는 비전, 그리고 두 번째는 코레일의 최근 중점 사업 목표, 세 번째는 저가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직무 수행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로 제가 이 주장을 펼쳤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저의 경험에서 봤을 때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혹은 외부에서 저희 철도 산업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그러한 회사 혹은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입사 후에 좀 더 회사 상황과 저희 내부 자원 등 그리고 고객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들 뭐 거기서 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상황 면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나가잖아요. 그 문제는 코레일의 현직자가 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 현직자들이 뭐 TF 구성하고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도 지금 답이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10분 안에 그걸 답을 내라? 이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기죽지 마시고요. 단 나는 어떠한 문제의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좋은 답안을 풀어낼 수 있는 나만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사실 처음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강의 스타일과는 좀 다른데 여러분들 좀 갈구면서 좀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좀 친절하게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얘기를 많이 못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지금 얼마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편집 안 할 각오로 지금 바로 스트레이트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절대로 편집은 안 합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약간 뭐 10분 정도 내외, 그리고 10분을 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루해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러프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좀 묶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 대한 호응이 좀 좋으면 계속해가지고 뭐 코레일의 그 상황 면접에 대한 케이스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경험 면접에 대한 부분도 각각 질문마다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또 친절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댓글로 어느 회사 영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편집 없이 바로 강행.